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관련 보고서, 또 그 평가 방법론,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관련 분석 자료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렸죠. 맞아요. 2011년에 S&P, 작년에 피치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최고 등급마저 잃게 된 건데요. 그렇죠. 3대 신평사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한국 정부는 뭐 이미 예상된 조치고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긴 했어요. 네,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빚이 많다 이런 뉴스 너머에 좀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무디스가 국가 신용도를 평가할 때 뭘 중요하게 보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오늘 좀 흥미롭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무디스가 밝힌 표면적인 강등 이유를 보면요, 만성적인 국가 부채 증가, 또 재정 적자 누적, 여기에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심화 이런 것들을 꼽았어요. 네, 뭐 교과서적인 이유들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이 124%에 육박한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긴 합니다. 네, 엄청난 빚더미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뭐랄까, 빚 많은 나라가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디스의 그 평가 기준을 보면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빚 액수, 재정 건전성 이런 숫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무디스 평가 방법론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제도 및 거버넌스 강점이라는 항목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제도와 거버넌스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나 재정 상태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본다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정책의 효율성,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법치주의 같은 뭐랄까 나라 운영 시스템의 품질 자체입니다. 아하, 시스템의 품질이요. 네, 특히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싸고 계속 반복되는 그 정치적인 대립, 갈등 이런 모습들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매번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키우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2011년에 S&P가 미국 등급을 내렸을 때도 이런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때도 이 정치 문제가 발목을 잡았었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빚이 뭐 32조 달러 넘게 쌓였다 이런 숫자 문제가 아니라, 네, 그보다는 그 빚을 관리하는 정부의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 여기에 약간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무디스가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드라마 같은 상황이 국가 신용등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니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러면 이 신용등급 강등이 우리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뭘까요? 정부는 뭐 제한적이라고는 했지만 당장 큰 혼란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2011년 S&P 강등 때 주식시장 크게 흔들렸던 걸 생각하면 글쎄요, 마냥 안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또 있어요. 당장 패닉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2011년 S&P 강등 직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꽤 큰 폭으로 흔들렸었고요.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 발행 비용,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연간 13억 달러나 증가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13억 달러나요? 그게 다 이자 부담으로. 그렇죠. 결국 신용등급 하락은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또 시차를 두고 기업이나 가게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생활에도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뭐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 디폴트 사태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위험 신호들이 계속 쌓여간다는 점, 이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긴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고 또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런 위상에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무디스도 평가할 때 당연히 그 기축통화국의 지위라는 이점을 고려합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요.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였다면 등급이 더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 강등으로 달러의 지위가 뭐 하루아침에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재정 문제와 특히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 반복된다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미국의 명성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이게 단순히 빚이 많다 이런 숫자 경고를 넘어서는 거네요. 국가 운영 시스템, 특히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무디스가 보고서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하는데요. 국가가 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지와 능력이라. 네, 반복되는 부채 한도 위기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 과연 미국이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당신의 경제생활,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